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3부터건 볼 텐데 장 마감 시간을 앞두고 있죠. 자, 오늘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오늘이라도 매도를 할 걸. 자, 이런 생각에 또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에서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니까 끌고 가야지,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 안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우리가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슈 관련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적으로 이 수급적인 요인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간 쪽에서, 그리고 신한투자, 한국투자, 미래에셋 쪽에서 물량 출회가 있었고, 자, 삼성을 비롯해서 NH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다라는 거. 또 JP모간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고점인가? 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더해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자, 이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수급적인 변화들 우리가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하루하루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일희일비하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대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매도세가 전혀 없이 매수 물량만 들어왔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합해서 아무도 매도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창구에서 특정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물량에 대해서 받아갔다.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하락하는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손실 보려고 매수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추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해 갔을 때 최소한 이 삼성 창구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을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 두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여전히 JP모간 22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남아있고, 모건 스탠리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자, 외인 창구 쪽에서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뛰어난 이 창구들조차도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면서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체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삼성 창구 543만 주가량의 물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JP모간 220만 주가량의 이런 특정 세력들의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반면에 상상인 증권 쪽에서 72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타났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금전적으로 엮여있는 이 창구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DYD라든지 삼부토건 관련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일전에 이 반대 매매 관련해서도 자, 출회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현재까지 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물량 소화를 가져갈 것인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상상인 증권 관련해서 그리고 자,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이런 1,700억 관련해서 1,700억 원 관련해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 갈 것인지 자, 이러한 부분들 이슈 자,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DYD에 물린 상상인 증권 자금 매수 적신호 이렇게 나와 있죠.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상상인 그룹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부분이 있었어요. DYD와 삼부토건 두 종목이 나란히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전에 DYD가 삼부토건 주식 1750만 주를 7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부족한 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상인 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상상인 증권에서 삼부토건 지분 일부를 담보로 해서 DYD에 100억 원을 빌려줬고요. 올해 4월에는 자, DYD가 삼부토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에다가 자, 120억 원 차입까지 했단 말이죠. 자, 차입 담보로 또 삼부토건 주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수백억에 달하는 자, 이러한 자금 두 종목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상상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손실 보고 엑시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보유 지분 중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자, 관계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삼부토건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를 살펴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자, 주식 전환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노리거나 풋옵션 행사를 통해서 원리금 회수 방안 검토할 예정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들도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들이 만드는 변동성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자, 삼부토건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자, 일전에 이 독소 변전소 잔여 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부지 자, 1,300억에 달하는 자,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약금 65억에 대해서 이미 수령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35억에 대해서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자금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래 정지 당하는 거 아닌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을 키워갈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좌 회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계시다 보면 자, 이 안에서 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자,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이 너무나 어렵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포기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좌 회복을 만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562원 자, 이 신저가를 터치하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으셨던 분들 이 상승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나 또 후회하신 분들 많으셨죠.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정 구간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반등의 시점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회복 빠르게 또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런 모든 부분들 함께 대응을 드릴 테니까 상단에 번호 나와 있죠.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3부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다시 한번 이제 어디에서 또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될지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함께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했기 때문에 3부라고 내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남겨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고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점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까지 여러분들 찾아보실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더욱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서 계좌 회복 만들어 보세요.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3부터건은 3부터건대로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이 종목도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급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나중에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다가 놓치시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